4년마다 구청장이 바뀌면 예산을 들여서 슬로건을 교체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하느냐. 이것은 대표적인 전시행정,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주민센터마다 간판을 바꿔달아야 합니까? 그것도 당선되자마자 그 즉시 정말 급하게. 게다가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3개의 공사를 모두 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가 누구죠? 이분 인수위원이시죠? 예. 네. 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인수위원과 수의계약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예비비로 2천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조직 개편의 내용은 인수위원회와 정책기획단에서도 이미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짜여진 계획에 굳이 불필요한 연구 용역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본 의원은 이 용역이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 정책기획단의 행정재경분과 위원장이십니다. 예. 정책기획단이 작성한 구전운영 4개년 계획에 의거한 연구 용역을 정책기획단의 위원이 진행했습니다. 셀프 계약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년에 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이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재 시간당 600원, 4시간이면 2,400원, 5시간이면 3,000원을 받고 있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해주자라는 것이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 원안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교육 때는 여비를 주는데요. 몇천 원이라도 줍니다. 그런데 여비를 주지 못할 망정 민방위 대원들에게 주차요금을 꼭 걷어야 되겠습니까? 후보자께서 4개월 정도 정책실장을 하실 때 4급 대우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에 걸리는 대상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승인이 아니고 확인이에요. 취업 승인 요청을 한 게 아니라 확인 요청을 그렇죠. 하셨다고요? 네.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셨죠? 예, 당연하죠.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게 뭐 반드시 업무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취업 제한 확인에 대해서 절차대로 시기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말씀이 잘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그쪽으로. 아니. 저하고 후보자 청문회지 않습니까? 저한테 들어야지 무슨 기획예산과장한테 들어요. 후보자 잠깐만요. 초점이 뭔지를 말씀 좀 해주시고. 잠깐만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어디 국회에서 오신 뭐 국회의원이신지 아시는 모양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후보자 청문회를 듣기 위해서 후보자를 오라 했으면 예의를 지켜서 후보자한테 물어보세요. 확인 결과 취업 제한이 결정이 났습니다. 부청장님, 2014년 12월에 공직자윤리법이 왜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참사 때문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유관기관으로 가니까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소관부서에서 감독이 안 된 겁니다. 청문회에서 보였던 이사장 후보자의 의회 무시, 주민 무시 태도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 취업 제한 제도를 통해 방지하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청문회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이사장 임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다음 회의가 5월 23일이죠. 구청장님?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정말 구청장님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답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이 나게 되면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백은 6개월 이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취업 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특정한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사장 자리를 4, 5개월씩 비워두는 것은 최소한의 정당성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런 후보자 입장이라면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중도에 뺀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제가 후보자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됩니까? 우리 관악구가 후보자 개인 아니 예를 돌아가는 들어서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후보자 한 사람의 개인 사정을 위해서 아니, 지금 개인 이사장이 사정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후보자 한 사람을 아니, 위해서 지금 공백을 2개월 이상 끌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후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 후보자 사정 봐줘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취업 특혜를 받은 이사장이 취업 비리를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까지 3개월째 공석이며 구청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무리수 때문에 앞으로도 2개월을 더 비워둬야 합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명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선출이 되었죠. 대표이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직 당시에 비행위로 인하여 내부 특별감사 및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이제 의원님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용역업체로부터 그 현금하고 카드를 받아서 이제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비행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표이사를 선출한 것입니다. 인사검증 절차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접을 심층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 청문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비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이 뭐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 됐고, 다만 그런 내용들은 이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좀 파악해봤는데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되고. 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덕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이사 교체를 검토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대표이사를 경질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뭐 제가 요구한다고 되지도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뼈아픈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좀 표명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절차에는 투명했고 아주 공정했고 뭐 잘했다고 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악구의 경우 2016년 6월 공원녹지과에서 보상 대상지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제외되자 같은 해 10월 당시 시의원에게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고 시의원은 이를 시에 요구하여 2017 회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상이 불효불급한 공원용지였습니다. 그 후 관악구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의 승인 없이 예산 편성 내용과 다르게 2017년과 2018년 보상을 집행하였고 투기자들은 1년 11개월 만에 13억 6천만 원, 매수가 대비 280%의 시세 차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이 시의원이 구청장님 맞습니까? 맞겠죠. 청장님께서는 2017년에는 시의원이셨으니까 당시에 구에서 부적절하게 예산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8년 8월과 12월에 같은 토지의 다른 필지에 대해 또다시 부적절한 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2018년 8월과 12월에만 35억 2천만 원의 보상이 집행되었고 투기자들은 8억 7천만 원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모르셨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관리 책임은 있으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제 라인에 결제했습니까? 저는 결제했으면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결제를 안 했으면 관리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그 밑에 과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이 없다. 구청장께서도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근데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님 제가 방금 전에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노력했을 뿐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이 일로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아니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 중에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으셨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청장 직무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구정 전반에 가서 토론을 하셔야지. 그래야 제가 답변 드리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청문회장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민선 6기부터 7기까지 진행이 된 일입니다. 당연히 구정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았냐라는 이 간단한 질문이 이렇게 답변을 못할 일이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일인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장이 3,600여만 원의 예산을 센터장 등의 결제 없이 임의로 집행을 했습니다. 절차상 미비는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점검 결과 통보했고요.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주의 경고를 주면은 괜찮다. 오거나이저 1,200개에 937만 원. 주민자치회 위원이 231명이죠. 주민자치회 소속에. 근데 1,200개나 만들었어요. 캘린더는 600개, 270만 원. 자, 이거를 다 누구한테 주냐라고 물어보니까 올해 원래 전동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어서 그렇게 샀다. 7월 달에 달력을 나눠주실 계획을 하셨어요. 자, 2020년 하반기에 쓸 거를 2019년 말에 집행을 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자,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구매를 해서 이미 물건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어떤 회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집행했으면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정상적인 이 결제 라인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 물건이 우리 구청에 있다, 그러면은 물건 샀으니까 됐어 이렇게 넘어갑니까? 자꾸 일단 민간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 공모를 위탁받아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분들이에요. 민간인이면 세금 막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단장은 이제 자기 주장은 센터장님한테 물론 결제 진행 절차는 없었지만 말씀드렸다. 센터장께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승인을 안 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센터장의 결제를 받아야 되죠. 네. 네. 근데 결제를 안 받았어요. 네. 네. 그리고 나는 구두로 보고했다. 지금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미리 얘기했으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 집행에 지적사항이 27건이나 있었는데 그냥 서류가 빠진 거는 나중에 채워넣으면 되고, 사인을 안 한 것도 그냥 나중에 사인하면 되고, 나는 말로 미리 보고했으니까 괜찮고, 주의가 10건에 서면 경고가 2건인데요. 축구로 치면은 경고 누적 퇴장이고, 야구로 치면은 삼진 아웃. 강감찬 축제의 계약 내역을 보겠습니다. 16건의 계약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수의 계약입니다. 심지어 같은 행사에 출연한 연예인도 이 팀은 이 업체, 저 팀은 저 업체. 타 자치구도 저희가 다 확인을 했는데 전부 일단은 감독이 추천한 업체랑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 별빛 콘서트 연예인 일부 섭외를 담당한 JY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 총감독인 김모 씨와 부부입니다. 보조 출연진 등을 계약한 하늘님이라는 업체의 대표, 강감산 축제를 다룬 기사에서 김모 감독의 사단이다, 공예교육 운영이라는 사업인데요. 지출 내역을 보면은 다 강감찬 축제입니다. 공예교육에 관련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위법 아닙니까? 강감찬 축제에 쓴 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공예사업, 공예문화체험사 활동을 한 거고요. 시너지 효과를 본 거고요. 예산 집행 내역에 분명히 강감찬 축제라고 전부 써 있습니다. 강사료로 21개 동에서 지출된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면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 주겠다. 그러면서 같이 배워가면서 동별로 공예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동마다 300만 원씩 줬는데 100만 원을 강사료로 내라, 강사는 구청에서 정해주겠다, 각 동에서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현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달 연습해서 나온 게 그게 바로 그 공예였어요? 작품들이에요. 현장에서 나와서 공연을 한 게 공예예요? 너무 갖다 붙이기가 심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이 계약 상대인 2개 업체는 강감찬 축제 예산에서도 수의 계약을 한 업체입니다. 2개씩 계약을 한 거죠. 소장님, 낙성대 공원 일원에서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공예교육 전시회라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전통 공예체 9,200만 원을 썼는데요.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 계약을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에 무료공예 체험마을 조성이라는 행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행사는 없었죠. 공예사업 등의 예산으로 3억 원을 더 써서 총 8억을 썼습니다. 총감독, 감독의 배우자, 감독의 사단이라고 된 업체가 한 계약이 이 중에 2억 2,500, 광주 소재의 사내이사가 동일인인 새 업체가 한 금액이 6,700, 명백히 쪼개기 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관악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억 5천은 업체에서 인건비, 이윤 등등으로 가져갔습니다. 용역 중간 보고서 500만 원. 저 연구는 용역업체가 하고 여기는 보고서를 맡긴 건데 왜 보고서 제작에 또 연구비가 200만 원씩 들어가는지, 디자인비는 왜 100만 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결과 보고서 1,800만 원, 이 중에는 연구비가 675만 원, 디자인비가 450만 원입니다. 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만한 보고서이던가요? 저는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몇 부씩 찍었습니까? 30부 이상씩 찍은 걸로 알고 30부 이상씩이요. 결과 보고서는 60만 원이네요.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 원, 유지 관리에 250만 원입니다. 아니,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저 솔직히 못 봤습니다. 홈페이지 없습니다. 750만 원짜리 홈페이지는 없어요. 네이버 블로그 하나 있고요. 여기 방문자는 하루 평균 10명도 안 됩니다. 이 블로그 만들고 유지하는데 750만 원이. 간판 제작에 250만 원. 제가 이 건물에서 간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간판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무실 앞에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간판은 만든 적이 없고요. 과장님 이거 포스터 찍었어요? 찍었을 겁니다. 포스터를 어디 붙이셨어요? 온라인 언론기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검색해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온라인 채널 홍보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업마다 온라인 기사, 온라인 채널 홍보 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공모전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요, 작년 12월 3일입니다. 공모 마감 이틀 전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지금은 심지어 이 공모전 공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마감 이틀 전에 올렸고 지금은 공지에서 삭제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자기들끼리 수업하고 자기들끼리 공모전하고 프로그램 보조원으로 수당 주고, 이 계약을 많이 한 업체들 매출액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군수가 제일 많습니다. 3,600. 선임연구원인 김모 씨의 경력서입니다. 경력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군수 대표라고 써있죠. 계약서에 명함도 붙어 있었어요. 군수 프레지던트. 인터넷에 그냥 이분 이름 쳐보면은 군수 대표라고 나와요. 5개월 동안 매달 55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3,600만 원을 또 매출로. 이게 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어디 사업을 줬는데 그 센터의 장이 또 자기 업체와 계약을 했다. 의원님이 초선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장입니까? 그 세세한 정산 서류까지를 여기서 따지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장님 그게 그러면 문제가 허위계약이라고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면 주민들의 예산을 수천만 원을 썼는데 결과물이 전혀 없는데 그게 문제가 예, 아닙니까? 결과물이 없습니까, 의원님? 아니 홈페이지가 없고 온라인 기사가 아닙니다. 없다니까요? 의원님, 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 아까 들어본 대로 블로그 그 있지 않습니까? 750만 원짜리 블로그요? 네, 그렇게 이해하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치조하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우리 그건 곤란하지 주민들의 않습니까? 소중한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한 장소가 어떻게 구정질문장이 됩니까? 구정질문에서는 뭐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자꾸 홍보를 하니까 마치 관악 구정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의원님? 저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럼 봅니다. 정감찬 사업에 대해서도 오늘 주민들이 그렇게 만족해하지 않아요. 특히나 청년층은요. 왜 이렇게 온 군데다 강감찬으로 도배를 해놨냐, 예산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훨씬 더 많아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림천이라는 멀쩡한 이름을 냅두고 브랜드 네임을 붙였어요. 서울시에서 최초로 한 건 뭐 전국에 다른 데는 있어요? 모르세요? 그 관악구 내에 있는 모든 하천과 모든 산에 대해서 전부 브랜드 네이밍을 앞으로 할 것인가? 이 도림천은 우리 관악구 중심을 흐르고 있는 자연 경관이라서 관악구 중심에 있는 관악산은 뭐 브랜드 네이밍 안 해요? 부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죠. 삼성산, 청룡산 뭐 다 이름 붙이면 붙이는 거죠. 공천천도 나중에 복원하면요, 그것도 뭐 관악구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경관을 좋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우리가 별빛 내림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이름을 주민들이 알아주세요 하고 1억 5천을 쓰는 거예요. 그건 전시행정의 끝판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여기다가 1억 5천씩 쓴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다 불만들이 많아요. 브랜드 네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구청장 바뀌면 이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구청장 바뀌면 이거 다 끝난다고 봐요. 강감찬도 다 끝나요.
왜 이런 데다가 돈을 수십억씩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로나 민생위기, 이제는 이 말이 식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주요 선진국들이 유례없는 확장 재정을 편성하고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예산 규모는 주요 국가 중 꼴찌,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회기 관악구는 961억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의 추경 예산입니다. 저라면 무엇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계층, 특히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을 위해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찾지 않았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비비까지 하면 300억 이상이 그냥 남을 돈입니다. 작년 순세계 잉여금이 624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잉여금이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 있냐고 하니 검토해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제가 무슨 복지정책을 제안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의 모든 구청장이 손을 잡고 주민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 말라 죽어가든 말든 우리는 일단 새로 생긴 돈을 은행에 쌓아두겠다. 이게 지금의 지방자치 25개 구 중 24개 구를 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는 구청장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차량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민주당 구청장들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우리는 현금 복지 안 한다.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남는데 왜 안 씁니까?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속히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3차 추경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가 먼저 나서서 민생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임기 시작 후 지속적으로 서정주의 집 운영에 대해 문제 제기해왔습니다. 서정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제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 세금을 들여서 기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픈 역사도 기억해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을 말씀하시는데 전두환이 살던 영희동 집도 아픈 역사라며 전두환 기념관으로 만들 것입니까? 거기에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경제는 잘했다 이런 말을 주워 섬길 겁니까? 서정주의 집과는 별개로 서정주 12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다른 문인의 시로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는 작년에 서정주 12를 5일간의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철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6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에게 12 철거를 요구했고 구청장은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12월 본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공원녹지가에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냐,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질의했고 어떤 계획도 절차도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가에서 긴급하게 12 앞에 안내문을 설치했고 안내문의 내용은 서정주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알리고 이전과 철거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안내문이 설치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맨날 말로만 노제팬을 외치고 친일 청산을 외치면 뭐합니까? 정작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관악구에서 시의원, 구의원이 전부 민주당인 남현동에서 친일 친독제 인사를 떠받들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구청장과 공원녹지가에 요구합니다. 당장 서정주 12 철거하십시오. 의견 수렴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